국민의힘 얘기를 좀 가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 열고 자신의 거친에 대해서 밝혔는데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소장파나 개혁파나 혁신파나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대더라도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초에 재신임 투표 얘기했던 김용태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서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포커판을 만들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나는 손목을 걸 테니까 너는 무엇을 걸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뭐 영화 타짜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저거는 재신임 투표를 어떤 조건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재신임 투표의 제자도 꺼내지 마라. 대표 사퇴의 사자도 꺼내지 마라라고 입틀막하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결국 여론으로 가서 당원 투표로 가면 내가 이길 텐데 나한테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려면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대신에 당신들도 못 걸고 해야 돼.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와 사퇴 얘기까지 나온 건 장동혁 대표가 그간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엄 내라는 거 단절하지 못하고 윤호개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급기야 전직 당대표 제명이라는 저런 극단적인 징계를 물어붙인 거에 대해서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장동혁 물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답변을 하는 건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그 노선 전환을 할 의사가 없다는 거를 저는 어제 저 답변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봅니다. 2월 19일 날 윤석열 1심 판결이 나오면 장동혁 대표가 과연 전향적인 목소리를 낼 거냐. 만약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또다시 리더십 위기에 봉착할 거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까지 저는 미리 했다고 봅니다. 나는 뭐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을 거고 그때 가서 나한테 뭐 이러니 저러니 또 나를 흔들면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서로 간에 못 걸고 당원 투표하자 이렇게 나는 반응할 거야 라고 미리 앞서서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근데 좀 슬픈 건 국민의힘에서 오늘 아무도 직을 걸고 그러면은 이 당신 물러나라 당원 투표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앞에 누구라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종혁 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내가 의원은 아니지만 나라도 걸고 당신 물러나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라고 꼭 찍어서 결국 친한계와 오세훈 시장을 찍어서 한 얘기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어떻게 보면 막장까지 왔는데 그 막장에 막장을 더하는 정말 땅 파고 지하실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당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세훈 서울시장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평론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다양한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해도 지금 완전히 눈을 막고 귀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페이스에 따라서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에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도 제가 볼 때 별 변화가 있을 것인지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아까 포카판을 만들었다는데 진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대표가 손목을 걸었는데 니들은 손가락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젊은 정치인이 있는가 박민영 하면은 미디어 대변인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주변에 소위 이제 고전 그 유튜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젊은 최측근이라고 하는 뭐 장동혁이야말로 테토남이다서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당내의 그 소위 젊은 사람들
내지는 그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한 자리씩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계 그리고 나머지 일반 국민 보수 지지자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고 자기네들의 레짐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기득권은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자기가 무슨 소리를 내므로써 모난돌이 정맞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 지방선거도 있고 향후 선거에 한동훈계가 다시 재짐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때 말입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쫓겨날 때 무슨 말을 하면은 아주 거의 뭐라 그럴까 잡아먹을 듯이 성토를 하고 내부 총질을 했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그 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국민이 뽑아줬는데 왜 장동혁이가 한마디 한다 해서 직을 걸겠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직을 건다는 말을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모방하게 만드는지 정말 말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 상황이에요. 저는 어제 저걸 보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도 다선 중진들이 계시잖아요. 네. 4선, 5선, 6선. 광역단체장도 했었고 또 뭐 국회 부의장도 했었고 원내대표도 했었고 이런 분들 왜 다 가만히 있죠? 아니 이게 한동훈 장동혁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당이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아니들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그런 분들 앞다퉈서 지금 이 대구시장 뭐 경북지사 출마하겠다고 그러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조가 든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과거에 집권을 여러 번 했던 그런 보수 정당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극단화된 내부에서 저렇게 극단적인 주장이 득세하고 당권을 가지고서 전환길이나 이 고성국 같은 사람의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휘둘리고 부안해동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치는 이제 지금의 민주당 내부 정치가 곧 정치를 대체할 거예요. 완전히 주변화된 극단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더 치달을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양당제에 큰 정치적 변형이 오는 거죠. 결국 아주 이 극단화된 극우 정당이 하나 탄생을 하는 거고 지배적인 중도 보수 정당, 현재 민주당이 그렇게 진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 당에서 정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하면서 이른바 이제 기득권을 누렸던 분들이 이런 그 당에 자기 소속 당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저렇게 입 닫고 앉아서 자기 안위만 살핀다는 건 참 보수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구제불능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지난 3일에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양당 대표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을 했더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45. 장동혁 대표는 긍정이 27, 부정이 56%로 나타났어요. 근데 지지층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64%는 정청래 잘한다. 국민의힘 지지층 57%가 장동혁 잘한다.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요.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보면 부정이 56인데 국민의힘 지지층 57이 긍정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당신과 민심이 완전히 괴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소위 그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든지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론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원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당원에 철저히 더 의존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정당 보조금을 왜 줘요? 정당이라는 게 전국 정당이고 보편적 정당을 지향하라는 차원에서 국고로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데 민심하고 완전히 괴리된
특히 지금 그 민주당은 38대 45라 하면은 그래도 오차범위 바뀌긴 하지만은 조금 교정이 가능한데 국민의힘은 이거 27대 56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원들만 가지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의 지지가 57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 해갖고 내가 걸겠으니 니들도 걸어라라는 소리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당과 관련된 사람들 아까 당 중진도 말씀하셨지만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소리 없는 아우성이지 않아요. 김무성 대표가 한마디를 했어요. 방송에서. 그랬더니 고성국 씨가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김무성이라는 자가 해가면서 막 성토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게 내가 점잖은 선배로서 여기에 이 참전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그리고 또 비겁한 중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보면은 경험칙상 지방선거 완전히 깨질 텐데 그러면 내가 비대위원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 계산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참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오른쪽으로 가다 못해 비겁한 사람들의 하나의 군집체다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그런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이 보는 정당하고 그 정당 내부에서 이제 보는 정당하고 많이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양극화되고 진영화되고 그 진영 내에 카르텔화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심하고 이른바 당심이라는 것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당장 그 당내에서 공직 당직 선거를 통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당원 참여 비중이 늘어나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인 1표제로 지금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럼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공직 당직에 나갈 수 있으니까 다소 민심과 괴리되더라도 일단 그런 당원들의 특히 이제 목소리 높은 당원들의 어떤 성향이나 기호에 이렇게 좀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붙인 이유도 본인 스스로의 당내 그 권력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데 이른바 윤호개인 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당대표까지 됐잖아요. 결국 그 장동혁 대표는 자기 정치 차원에서 그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화해야 되니까 그쪽 지지층이 강하게 요구하는 한동훈 제거라는 그런 비정상적인 프로젝트에 저는 몰두했다고 보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방선거에 대패하더라도 이 중간층이나 민심을 잃어서 상관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권력 기반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과거 같으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저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전부 입 닫고 있어요. 저런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고 그게 장동혁 무너지면 나한테 기회가 올까라는 어떤 기회주의 때문인 건지 아니면 자기 발밑만 생각하는 그런 보시신주의 때문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보수정당은 저 정도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윤리적 타락이 아주 극단을 전 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의 집권은 불가능해요. 집권이 불가능한 그런 주변 정당으로 저는 축소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 얘기하셨는데 전두환 씨 사진 걸자고 해서 논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SNS에 국힘의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버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했다. 국민의힘 회의실 등에 걸려있는 김 전 대통령 사진 내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제주도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거는 것을 검토한 바도 논의한 바도 없다라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긴 했는데 어쨌든 YS 사진 내리라고 오히려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김현철 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내려달라고까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강령에도 위배되는 주장이에요. 국민의힘의 강령에 보면 뭐 4.19, 5.18 이런 그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영삼 대통령 이래로 그 전두환 DNA를 극복한 그런 보수 정당이 됐다고 국민의힘은 자기 역사를 그동안에 설명해 왔어요.
근데 그것과 전면 배치되는 뭐 전두환 사진을 내걸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민주화를 이룬 무슨 위대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성국을 징계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당 지도부가 눈도 한번 깜빡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를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씨 그 모임에 가서 5.18 폄훼하는 전광훈의 발언에 부안노동했다가 징계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당원권 정지. 그로 인해서 최고위원도 그만두고. 그게 얼마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내에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 당원 기반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퇴행화되고 어떻게 보면 극단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철 씨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사진 거기서 빼라. 그리고 당신들 그 역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름 들먹이지 마라. 그냥 전두환 정당으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이대로 가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전두환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전두환 정당의 DNA를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통해서 이 복구해 가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고성국 씨 같은 사람이 그냥 일개 당원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또 그 고성국 씨 입당의 배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게 어떻게 일개 당원이에요? 저는 삼고초려에서 입당했다고 보고 장동혁의 장자방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 청구서를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길은 윤석열하고 손 끊으면 우리도 당신 끊는다 얘기하고 있고 고성국은 뭐 기초단체 30개 특히 이제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손잡는 순간 저 이 당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추세가 될 거라고 보고 결국 장동혁 대표는 숙권 가능한 보수 정당을 몰락시킨 그런 그 이 당 대표로 기억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말씀을 듣는 순간 오세훈 시장 생각을 잠시 하게 됐거든요. 요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표와 상당히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당이 소위 장동혁 그리고 한동훈 간의 어떤 갈등으로 지금 쪼개지게 생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는 뭐 한동훈 빼고 나머지를 규합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이 당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가서는 선거는커녕 보수 정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간에 그런 대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걸 만드는 리더십이 아마 향후 보수의 리더십으로 우뚝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콘서트, 토크 콘서트 해가면서 자기 지지세를 규합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당 중진들 중에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젊은 당인들을 포함해서 왜 쉽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규합하는 어떤 그 모습.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던가 김근식 그 위원장이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뭐 이준석이라든지 그 보수를 전체를 규합하면서 내가 혹시 기득권을 갖고 있다면 그거라도 내려놓겠다 하면서 좀 규합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요새 또 김근식 위원장의 행보가 묘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러한 어떤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는 그런 당원들이 더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원의 어떤 짠물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의 어떤 그 규합이 필요할 것이다. 각자 자기 플레이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김현철 이사장 얘기는 전두환 사진 걸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무응답으로 하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호통을 친 거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검토한 바 없다,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걸로 대답이 될까요? 대답이 안 안 되죠. 되고요. 완전 동문서답하는 거고 그걸 왜 좌시하고 방치하고 있느냐라는데 고성국 씨 말 따라서 그런 걸 검토한 적 없다. 그러니까 고성국 씨의 그런 얘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철 소장 같은 분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대로 간다면 정말 보수정당의 정체성이 그 이전의 보수정당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그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라도 된 듯이 몇 개월 만에
귀국을 해가지고 공항에서 던진 일성이 윤석열 지키러 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끊는 순간 우리도 장동혁을 버릴 거다. 당신이 어떻게 당대표 됐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장동혁 대표는 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전한길 씨도 국민의힘의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당원이면서 이른바 이제 이 보수 진영 내에 그런 어떤 강성 지지층들을 소구하는 파워 유튜버로서 당무에 관여하고 이 당의 그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끌려다닌다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본인한테 다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나는 뭐 내가 가진 거 다 걸 테니까 당신들도 다 걸어봐 이런 게 계획인가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제가 뭐 당원도 아니고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수 정당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망가졌던 전례가 있나 싶습니다. 검토한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는 대답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항상 당 지도부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일에 대해서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이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뭘 검토를 하고 뭘 논의를 해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한길 같은 사람이 그렇게 흔드는 데 대해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장동혁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버림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걸겠다 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본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거에 따른 대의 명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권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입신양명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앞섰나?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가지는 당권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집착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필리버스터로도 보여줬고요. 단식으로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날리는 모습으로도 보여줬고요. 요번에도 직을 건다고 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당원 투표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어찌됐든 당원 투표 플러스 여론조사로 왔잖아요. 그러면 여론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직을 건다고 해야 뭔가 응답을 하든지 해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장동혁의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법을 해보면 이 장동혁 대표로서는 본인이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나갈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 245에서 강연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어요. 시에서 이제 취소를 했는데 5.18 아픔과 진실을 간직한 상징적인 공간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한 이력이 있는 인사가 정치적 성격의 행사를 여는 것은 조례상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대관 취소했다고 밝혔는데 아니 대구시장 출마하시는 분이 왜 광주 가서 그것도 전일빌딩 245에 가서 굳이 강연을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 근거가 있든 없든 이진숙 씨도 꿈이 커요. 뭐 대권 그 지지율에도 요즘에 뭐 일부 특정 언론에서 하는 한 언론사에서 하는 그 통계에도 잡히던데 아마 광주 쪽의 그런 일종의 극우 단체 같은 데에서 초청을 한 것 같아요. 명목은 초청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방선거 앞두고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행보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저희 가서 강연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뭐 당연하죠. 전일 빌딩이 어떤 데입니까? 도청 앞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고 80년 당시에 계엄군이 거기 헬기 사격을 해가지고 지금도 총탄 자국이 남아 있는 그 245발이 남아 있어서 전일 빌딩 245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런 상징적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준수 씨 같이 과거에 5.18 폄훼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또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사람이 강연을 하는 거를 광주 시민들이 용납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해당 장소에서도 그래서 대관을 직권으로 취소한 거라고 보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이준숙 씨가 지금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대구시장이 아니고 보궐선거 쪽으로 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보궐선거요. 예, 대구시장은 쉽지가 않고 일단 그런데 대구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지금. 주호영 의원, 뭐 추경호 의원 등등 나선 상황인데다가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진숙 씨가 보수층에서 인기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광역 단체 더군다나 지금 대구 경북 통합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행정을 운영할 만한
그런 경험을 이준수 씨가 가졌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때문에 본인이 이제 승산이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여전히 승산이 있다고 밀어붙인다면은 뭐 약간의 과대망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로는 저렇게 하다가 이 지방선거로 인해서 빈자리 보궐선거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 수갑을 찬 모습을 흔들므로써 아주 단연 그 극우의 신데렐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 전일 빌딩 이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감히 그 안을 뚫고 들어가서 뭔가 또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강경한 우파들이 결집하면서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 라고 상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장 얘기가 나오면서 주호영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또 그 친윤계의 핵심인 윤한홍 의원이 한때 아니요. 윤한홍 의원도 예, 과거에 그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중진이 이럴 때 나서는 거예요. 4선, 5선, 6선까지 했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국회의원은요. 그 몇 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족적을 남기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6선, 7선을 했는데 끝날 때 의미 없이 끝나면은 그냥 그 원오브 댐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의정 활동을 했으면 적어도 한국 정치에 그래도 뭔가 그 순기능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선배로서 더 따가운 질책을 해야 될 타임이지 대구시장 나간다고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는 좀 아쉬워요. 저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아쉽다는 표현. 그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일정과 방식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어요. 이러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A4용지 7장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혁신당 측 인사의 지명직 최고위원 주는 일종의 흡수합당 방식으로 이번 달 27일 혹은 3월 3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혁신당에서는 곧바로 입장문 내고 이거 뭐 누구랑 협의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고 민주당 사무처도 관련 문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자료라고 이제 수습에 나섰지만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이 밀실 졸속 합당이다. 당장 합당 논의 중단하라. 이런 성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게 보고된 적도 없는 건데 어떻게 유출됐냐. 유출 경위 좀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사무처에서 작성했더라도 정청래 대표한테는 보고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마련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이제 합당의 여러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의 모델을 택해서 저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저거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저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흡수합당 방식인데 저 방식 저기서 상정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조국혁신당이 뭐 처음부터 거기에 응했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측 사이에 미략의 근거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에 시나리오를 마련한 건 맞고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굉장한 속도전을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2월 27일 혹은 3월 3일 날 합당 선언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시점으로부터 거의 한 달 안에 모든 걸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미 전차질이 빚어졌다고 보고요. 저런 문건까지 지금 공개가 돼서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는 걸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의 이 합당을 둘러싼 이견의 해소, 갈등의 해소가 간단치 않겠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정청래 대표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정청래 대표는 그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원회 의결 이걸 가야 당원 총투표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규정상 보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매 단계에 제동이 걸릴 것 같고 의원들이 주도하는 연판장, 그러니까 합당 반대 서명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합당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에서 저런 정도의 반대가 나오는 건 좀 이례적입니다. 분당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진통이 클 것 같고 이 반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조직화되고 있어서 자칫하면은 당원 총투표까지 못 갈 수도 있겠다. 제가 어제까지는 당원 총투표까지 가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제 최고위원회의 끝난 후에 기자들에게 문건이 대략 1월 27일쯤 작성된 문건이고 이 작성 자체는 자신의 지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례 절차 때문에 이 실무적으로 보던 문건이고 미락설과 관계가 없고 이제 장례 일정 겹치면서 이 문건이 지도부 대상에서 공식 보고나 논의는 없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두 가지 차원인데요. 조국 혁신당이 입장문을 내면서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혁신당 측 누구와도 협의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흡수합당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은 그것에 대해서 몰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를 흡수합당으로 해가지고 합병한다고 에이 판을 뒤집어 엎게서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합당의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숙주 알박기 얘기가 나오는데도 도저히 이렇게 당대표를 조롱하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내용을 정리해달라 여기까지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결국은 보고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청래 대표가 유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확인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합당에 대해서 당원들 여론조사와 또 일반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것을 대통령이라는 큰 지금 우산이 있는 상황에서 그 우산을 뚫고 나갈 만큼의 내공과 뒷심이 있는가? 요게 관전 포인트예요. 결국은 3월까지가 됐던 지방선거 전까지가 됐던 난관은 많겠는데요.